네,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제 주변에 요즘에 뭐 박사과정 들어가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나이대가 제 나이 또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나이대가 사실 대학 경쟁이 정말 치열했었거든. 그래서 정작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을 못 갔던 그놈의 경쟁률 때문에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못 갔어. 이 학벌에 대한 한이 맺혀 있는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먹고 살만할 때쯤 되니까 죽기 전에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나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내가 하는 일에 이 학위라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학위를 받으면 그 자격증 따기가 좀 쉽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정말 일부긴 하지만 내가 공부가 너무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석사과정도 들어가고 공부한 김에 좀 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도 가고 싶은데 주변에서 이 박사과정은 이 보통 아니다. 석사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석사 때는 좀 재밌게 학교를 다녔던 것 같은데 박사도 그렇게 다니고 싶었는데 말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박사 때 들어가가지고 괜히 막 스트레스만 받고 건강만 악화되고 가가지고 괜히 사람 바보 되는 것 같고 자존감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런 동영상을 유튜브에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런 영상을 보고 김 소장 같으면은 내 고민을 좀 공유할 수 있지 않겠나. 고민을 좀 들어줄 수 있지 않겠나. 적절한 해법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관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학원이라는 곳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일부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만 대학원을 가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 학생 잘못이다, 교수 잘못이다, 뭐 시스템의 잘못이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는 있죠. 뭐 교수님 입장도 있고 학교 입장도 있고 학생 입장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학생이 너무했네. 또 어쩔 때는 교수님이 너무했네. 어쩔 때는 시스템이 엉망이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법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많은 원인들에 대한 다양한 해법 중에서도 정말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해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수님도 학교도 학생도 아무도 이 해법에 대해서는 반박을 할 수가 없어. 너무나 명확한 해법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연구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모름지기 대학원은 뭐로 승부를 건다? 학점으로 승부를 건다? 뭐 수업으로 승부를 건다? 내가 학교를 잘 가냐 안 가냐 이런 결석 없는 이런 출석률로 승부를 건다? 내가 잘생긴 얼굴로 승부를 건다? 아니거든. 대학원은요, 연구 논문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지막 아웃풋이니까.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제 아무리 잘생기고 제 아무리 돈 많아도 연구 논문을 못 쓴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 자기가 무슨 연구를 하는지 설명을 못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졸지에 사람 바보 취급당합니다. 자존감 무너져요. 거기서는 내가 주먹이 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굴이 반반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돈 많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는 잘 나갔는데 이놈의 대학원에 와가지고 자존감 다 무너졌어. 너무 스트레스야.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자,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설팅 회사 찾아다니고 뭐 온 주변의 사람들 막 다 물어보고 다 쑤시고 다니는데 솔직히 뭐 그것도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원천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부분. 본인이 알아야지, 본인이.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시간만 나면 떠들어 제끼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 뭐 석사야 모르고 들어왔다 칩시다. 근데 박사과정은 좀 알잖아. 석사 때 겪었잖아. 그러니까 박사과정은 들어가자마자 그 명함 좀 그만 좀 파고 다니세요. 무슨 대학교, 대학원, 박사 해놓고 옆에 진짜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로 과정 이렇게 적어놓고 아직 박사학위 안 받았잖아. 뭐 저기 가가지고 박사라고 막 우기고 다니고 그러고 있냐고. 그리고 아직 강의할 준비가 안 됐잖아. 무슨 강의에 무슨 한이 맺힌 사람처럼 강의를 하러 돌아다니고 있고. 물론 이제 연구 역량도 되고 시간이 남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1학기 때 들어가서 정말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 나는 연구 역량이 아직 어느 정도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정말 군대 같다 생각하고 들어가자마자 열심히 연구 역량부터 키워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어요. 뭐 조사 방법론도 있고 연구 방법론도 있고 뭐 특강도 있고 있기는 있어요. 뭐 그거를 이용을 하든 아니면 이제 뭐 논준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든 아니면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든 구글링을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는 방법, 논리 구조, 페이퍼 작성하는 방법 이것들을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1학기 때부터 무조건 학회에 논문을 써서 투고를 해야 돼요. 그게 뭐 진짜 리젝트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경험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니, 나는 직장을 다니는데 박사과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몸이 좀 안 좋은데 박사과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일 때문에 바쁘기는 하지만 박사 학위는 받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그분들께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구 역량이 따라오지 않으면 지 아무리 친한 교수님이 어서 온나 들어오기만 해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졸업은 시켜줄게 학위 받게 해줄게 라고 구라를 친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제가 오늘 오신 분도 오늘 컨설팅 받으러 오신 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딱 이런 느낌이야. 옛날에 제 군대 갈 때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제 군대 갈 때 제가 백이보충대라고 갔거든요. 여러분들 백이보충대 아시는 분, 뭐 저 또래 남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백이보충대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친구들하고 같이 갔었어. 그런데 다른 그 입소자들 보면은 장정이라고 하죠. 그 엄마, 아빠, 가족들 다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백이보충대에 있는 군인들이 그 신병 받는 그 군인들이 그 입소 받는 군인들이 딱 열중샷 자세로 딱 있으면서 정말 온화한 표정으로 부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자식을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정말 늠름하게 저희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하고 탁 부모님 다 가고 이제 장정들 자 차례로 서고 자 앞으로 가 하면서 이제 그 내무방 같은 뒷골목으로 끌고 가요. 끌고 가다가 이제 가족들이 안 보이는 시점이 딱 되면 야 오리걸음 어딘데 너희들이 걸어다녀 뻔뻔하게 하면서 이제 오리걸음 해서 거기서부터 정말 끔찍한 군대 생활이 시작됐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야, 이 가족들 볼 때하고 이제 쉽게 말해서 박사과정 들어왔나 할 때는 온화한 미소를 짓다가 딱 들어오면 샷다 딱 내리고 그때부터는 아니 뭐 네가 연구도 못하면 연구도 못하면 그거 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뭐 다 가르쳐 줄 것 같이 이야기해놓고 일부가 그렇다는 거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가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에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학교 밖에 뛰쳐나와가지고 컨설팅 업체 쫓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도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을 뭐 1, 2년 봤겠어요? 10, 20년을 봤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고쳐지지가 않고 있냐라는 문제를 제가 확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이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가장 현명한 방식일까? 첫 번째는 자기가 도저히 연구 역량이 안 되면 연구 역량을 쌓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연구 역량을 쌓고, 자기 바쁘면, 몸이 안 좋으면, 그대로 박사과정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결되겠지? 교수님이 약속했으니까 해결해 주시겠지? 거의 해결을 못 해 주실 거예요. 교수님도 바쁘고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내가 연구 역량을 쌓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 박사과정 들어가면 시간이 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도 확보가 안 되고 어떻게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지? 그건 정말 의아해요. 뭐 초인적인 힘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부터 공부를 하면 되게 좋지. 그래서 석사 학위 쓸 때 설렁설렁 석사 학위 쓸 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연구 역량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구독자분인데. 그래서 구독을 한 1년 정도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많이 보고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멤버십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네. 너무 섭섭해요. 예. 정말 섭섭해. 내가 멤버십 관련된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논준모 연구소 멤버십, 논준모 대학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논준모 대학원이 별도로 있는 건 줄 알았대. 멤버십이 논준모 대학원이라니까. 그리고 이 구독자분들이 보시는 논준모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공개된 영상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것들이 좀 체계적이지 못해. 그리고 좀 단편적이고 찔끔찔끔 이렇게 제가 올려놨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는 멤버십 할 생각이 없었거든. 그냥 심심하니까 만들어가지고 정보를 툭툭 올린 거예요. 제가 무슨 뭐 머리가 천재라서 나중에 멤버십을 한 8년 뒤에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뭐 유인책으로 끌어들여야지 이 정도의 기획력이 없어. 바빠서도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찔끔찔끔 생각나는 대로 저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보고 확인하는 용도로 또 써먹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게 반응이 괜찮은 거지.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떠들고 제끼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내용 재밌게 설명을 하니까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구독자가 되게 많이 모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조금 더 체계적인 강의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게 뭐냐면 교육 역량이거든. 연구 역량이거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이것만 있으면 컨설팅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요. 오히려 컨설팅이 없어지는 날이 오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연구 역량을 쌓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박을 할 수 없다. 내가 연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박을 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 강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멤버십 제도를 활용을 했다 이겁니다. 원래는 몰랐어요, 저도. 멤버십이 뭐지? 나도 이러고 있었거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 구글에서 계속 뭔가가 와. 멤버십 한번 이용해 볼래? 무슨 뭐를 이용해 볼래? 무슨 쇼핑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용해 볼래? 그럼 나는 쇼핑은 대상이 아니니까 내가 뭐 물건 파는 건 아니니까 쇼핑은 아닌 것 같고 그때 저는 이제 별도로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어느 대학하고 손을 잡고 뭐 이거를 공동 운영을 해야 되나? 하는데 이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는 무슨 뭐 각종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제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런 제안을 하는 회사들의 공통적인 제안 내용이 뭐였냐면 강의료를 비싸게 받자 이거야. 마치 메가스터디처럼 비싸게 받자. 고퀄리티 강의니까 비싸게 받자. 그리고 이 소비자가 다 어른들이기 때문에 지불 의사가 있다. 자기가 결정한다. 중고등학생들은 엄마가 결정하잖아요. 돈을 엄마가 내잖아. 아빠가. 자기가 의사결정을 직접 지불 결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학원은 대부분 다 성인이고 대부분 다
지불 의사가 있고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지. 그래서 아주 고가의 강의로 구성하면 되겠다. 이런 제안들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나는 의도가 그게 아니거든. 아니, 대학원에 가가지고 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무슨 강의를 듣는데 또 돈을 또 수백 깨지고 수천 깨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온 사람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지만 뭐 한 분을 잡고 그냥 뽕을 뽑으려고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빨리 이분이 스스로 논문을 쓸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져서 자기 논문을 자기가 스스로 디펜스 할 수 있고 스스로 페이퍼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빨리 그냥 돌려보내고 또 다른 사람 또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게 저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전혀 이 컨설팅이 지속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육 역량, 연구 역량을 높이는데 치중을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저는 이미 깔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가의 수강료를 받는 거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마침 이제 구글이 계속 멤버십 어쩌고 그러길래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요거 괜찮은 거야. 이건 또 후원의 개념이네. 그러면 다른 유튜버들처럼 나도 이 논문계에서는 최초이긴 하지만 논문계 최초 후원을 받는 유튜버로서 한번 이 비즈니스를 좀 성숙된 모습으로 끌어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멤버십 제도를 이용하게 됐고, 멤버십 하니까 조금 좀 유치한 것 같아. 애들이 유튜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배우는 공간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하나 그냥 형식상 이름을 대학원이라고 한번 쓰자라고 해서 논준모 대학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강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멤버십 논준모 대학원을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홍보를 그래도 논준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제법 했기 때문에. 그런데 1년 동안 구독 생활을 해오신 분이 멤버십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정말 섭섭해 진짜. 섭섭했다. 뭔가 내가 뭘 놓치고 있었나? 내가 이거 뭐 대대적으로 어떻게 뭐 광고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광고까지 할 생각은 없고, 이런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논준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멤버십을 통해서 내가 연구 역량을 키울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좀 정확하게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좋고 또 더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만큼 더 좋은 시스템은 없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컨설팅이 아주 좋은 대안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컨설팅은 주된 대안이 아닙니다. 컨설팅은 최후의 보루예요. 내가 정말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받는 게 컨설팅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연구 역량을 키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학교에서 기왕에 등록금을 거기 냈잖아. 기왕에 등록금을 냈으니 학교에서 그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학교에서 하는 강의하고 학교 밖에서 하는 강의가 조금 접근 방식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공교육 사교육 차이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학교 안에서 저처럼 이렇게 막 떠들어 제끼면서 강의하시는 분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찾고 부족한 부분을 학교 밖에서 찾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고 연구 역량을 키워서 뭐 대학원 석사과정이든 박사과정이든 이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거기 들어가서 연구자로서 정확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기의 대학원 생활을 통해서 학위 논문을 쓰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면 절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실패하지 않는 대학원 생활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기의 목적이 너무 질질 끌면서 막 6학기, 7학기, 8학기, 9학기, 10학기 뭐 이렇게 가지 않고 정말 코스웍 딱 그대로 끝나고 여러분들이 학위를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연구 역량 쌓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박사과정 들어가실 분들은 정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과 논문을 쓰기 전에 일찍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으며 그 공부를 논주모연구소 유튜브 채널 멤버십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부디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예,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멤버십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논주모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모든 동영상에 1번 강좌 총정리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논주모 대학원이라고 강좌 커리큘럼이 떠요. 요거는 이제 멤버십 아니라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영상은 membership 분들만 볼 수 있지만 여기 들어가서 논문 작성 기본 강좌 이렇게 계속 눌러서 들어가면 강의들이 나옵니다. 통계 분석 강좌도 있고 이렇게 쭉 나오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12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PLS로 스마트 PLS로 12구조 방정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까지 이게 가장 최근에 올리고 있는 강좌인데 뭐 이런 강좌들까지 다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여기 두 번째 조 2번 멤버십 가입 이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이 채널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고적으로 요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후원이 이제 월 6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구글로 넘어갑니다. 구글로 넘어가서 이제 저한테 정산이 돼서 이제 후원 금액이 이제 정산된 금액이 들어오는 건데 구글의 모든 기술과 구글의 모든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을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시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구글에 다시 문의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저 한 가지 궁금한 어떤 분이 이거 8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월? 저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8만 원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보신 분이 있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월 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입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필요할 때 가입했다가 나는 이제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탈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할 때가 되면 또 가입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재가입 제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좀 오랜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연구 역량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